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은 일종의 사실 그 자체입니다. 팩트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팩트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상당한 물증과 상반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지요. 뉴스의 행간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아내기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진실보다는 세간에서는 카더라, 그렇더라 라는 야사나 야와 같은 이야기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립니다. 어쩌면 주류 언론들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늘 진실과 사실이 주류보다는 비주류 쪽에서 먼저 제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비선 라인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과 불법적인 대포폰 등을 비판하지만 어쩌면 우리 귀는 이런 얘기에 더 쏠깃하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요.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는 사실과 진실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힐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경선 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듯한데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오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탈당 파장, 탄핵 정국 등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노동일 교수와 한 분이 누구죠? 제가 깜빡했네요. 정현정 교수 두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또 언론을 달구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올바른 결정이다, 아니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국방위 열렸죠? 열렸습니다. 예, 장비 도입 사실을 공개 안 했습니까, 어제? 제가 참 이 얘기가 착잡한데요. 예. 3시부터 6시까지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주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질문한 건 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배치가 되고 작전에 투입되는가를 질문할 때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예. 아직 성주에서 측량도 안 됐고, 기본 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예. 그러면서 이 배치 시기와 작전에 투입되는 운용 시기에 대해 가지고 다 같이 지금 답변 드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변을 하는 중에 이미 미국에서는 사드가 출발해 가지고 예.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야기가 없이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오늘 와서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배치가 끝나고 4월에는 작전에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네. 천지 차이에 그 전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거의 저는 위증이라고 봅니다, 사실. 위증도 위증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국방부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미래통신과학부 장관도 아니시고 국방부 장관께서 이렇게 하셨죠? 글쎄, 그래서 마침 어제 우연히 국방위가 열릴게 망정이지. 예. 안 그랬더라면은 이거는 장관의 아무런 언급도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될 뻔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국으로부터의 반응도 덜 뜨거웠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온 동네 광고하면서 예. 그것도 갑자기 터트리는 방식으로 예.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드가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국내 정치에서의 논란도 당연한 것이지만 네. 무엇보다도 어제 그저께 계속 중국에서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혐한 감정이 막 확산되는 와중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극단적 상황까지 불사하겠다는 어떤
결연한 판단이 전제돼 있었던 것이죠. 오, 대단한 결기시네요. 국방부 당국자들은. 예, 저는 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전 통보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했고. 예. 최근엔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부 간의 채널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예. 이건 뭐 국교 수립한 나라의 관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정보 전달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양해 이런 거 없었고요.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국교 단교 수준으로 지금 채널이 거의 가동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선 지금 김장수 주중대사가 예. 몇 달에 걸쳐서 중국 외교부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중요한 안보 정책이 있을 때 중국의 양해, 설명 네. 또는 사전 통보가 있었는데 네.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고 한중 군사 교류가 네. 상당히 성숙된 관계에서 과연 이런 어떤 그 단절과 갈등, 반목이 가능한 것인가? 네. 거짓말같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런 깜깜이 국제관계라는 거는 어떤 그 경쟁국가나 적대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네.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네. 완전히 그 소통부재 국제관계라는 건 그동안의 한중관계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쪽에서 조용히 냉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양국 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네. 지금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모양새는 네. 냉각기를 갖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리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런 국면의 시작은 지난 1월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일행이 네. 중국을 방문할 때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자 일주일 만에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예. 이러면서 사드 배치의 가속화를 외쳤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미 그 루비콘강을 건너서 예.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차제에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은 네. 이후에 중국에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 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판단이 이미 그 당시에 섰다고 봅니다. 그게 대략 1월 말입니다. 보통 그러면 양비론을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같이 대표단으로 갔던 그분들도 전략적 사고가 조금 정부 쪽과 의논했던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 그거를 또 발끈해서 김관진 장관이 안보보좌관이 가서 또 미국 측과 그런 협의를 하고 왔다는 이런 내용들은 서로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그 여야가 각기 미국과 중국에 따로 외교를 하는 것은 네. 초당적인 모습이 아닐 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국익의 관점에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상황의 어떤 비정상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좀 정파적인 외교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전 낫다고 봐요. 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한중 관계가 거의 경색되는 조짐이 있고, 네. 우리 그 화장품이 이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초장에 이것을 빨리 진화해야 된다고 했던 건 야당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김관진 실장이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더 어떤 그 체벌적인 이렇게 응징을 하는 양상으로 된 건 이건 기름을 부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졌지만 네. 사실 이런 어떤 의원 외교라고 하는 것은 네. 나름 국회의 권한이고 네. 또 어떤 야당의 순수성으로 했다면 정부가 네. 이거 정부가 못하는 거 그럼 국회에서 했으니 경청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수습하는 모양새로 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예.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된 거는 뭐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사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들 말입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져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각 당의 이해만 따지면 연정 합치는 그냥 포퓰리즘적 발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네. 우선 사드가 대선에서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거북합니다. 네. 우선 사드가 대선 전에 들여올 무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들여온다고 해서 써먹습니까?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둡니다. 그렇다면 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네. 이것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총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예. 사드가 들어오는 날, 즉 어제 오전부터 자유한국당의 모든 논평이 네.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을 규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도 예. 그건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밤에 들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굉장히 이거 안타깝게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이제 기습을 당한 셈이 됐는데 네. 이럴 때 자칫하면은 이 문제가 안보 문제가 대선에서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다면 무언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응하기에 급급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여야의 어떤 그 사드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앞으로 적어도 저는 열흘 이상 네. 대선판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예. 결국 안보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죠. 안보의 정치화입니다. 네. 이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네. 안보의 정치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대신 주셨어요. 이럴 때 정부에다 힘 실어주면 안 될까요? 3359번님이 문자 보내셨고요. 4228번님은 중국에서 무기 배치할 때 우리한테 통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저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네. 국회에 와서는 거의 위증에 가까운 네. 기만적인 답변을 하고 예. 무슨 수로 힘을 실어줍니까? 항상 야당은 저질러진 다음에 네. 대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네. 이런 어떤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다 생략되고 네. 마치 항복하라는 식으로 들이대는 상황에서는 이건 뭐 힘을 실어줄 도리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이 그 무기를 배치하는 걸 한국에 통보하는 적 없습니다. 그거는 그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네네. 단지 사드는 미국 스스로 말했듯이 미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분류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군사 문제를 초월해서 이미 정치 외교적 문제로 바뀌니까 네. 그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군용기를 우리 영역에 접근한다든지 여러 군사 행동을 할 때 네. 한중간 한 라인으로 우리한테 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 협력 관계를 다 깰 정도의 중요한 전략적 행동이다. 네. 그러면 서로 통보해줘야죠. 왜 그랬을까요?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둘렀을까요? 저는 적절한 사드 배치의 국방부가 최초 설정한 시점은 올해 12월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건 국방부가 수없이 국회에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작년 12월 6일 날 예.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달 장군의 발언인데 네. 정확히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 대선이 앞당겨졌다. 예. 이렇게 정치적 조건이 변했으므로 사드 배치를 더 조기에 완결하겠다. 네. 이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는데 저는 그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예. 아니 대선이 당겨졌다고 해서 그때가 이제 막 탄핵이 예. 진행되던 시점이에요. 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는 이 말은 군 장성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뒤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았더라고요. 네. 이후에 나온 말들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상 배치가 올해 12월인데 가속화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 이유는 뭐냐? 그거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드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자주 저희들과 연결해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